레이어 가시성 조절을 준비해봤습니다. 도면을 받아보면 레이어만 봐도 내가 이게 개념이 있구나, 내가 이거 못 쓰겠구만, 바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레이어 이름도 조금씩 분야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레이어 작업을 꼼꼼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한꺼번에 무언가 변경하거나 적용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작업이에요. 나중에 이 도면을 수정하거나 일괄 편집할 때 작업 능률이 제 생각에는 20-30배? 이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껐다 켰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되게 반복적인 작업. 그거를 이제 일일이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하기엔 조금 귀찮으니까 레이어 관련된 팁들을 좀 설명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이거. 작업을 하시다 보면 레이어 관련된 작업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LA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끔 보시면 다른 도면에 있는 객체를 복사해 올 때 레이어까지 보통 복사를 해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레이어가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레이어를 정리하고 싶어서 삭제하려고 할 때 보면 이 레이어에 포함된 객체가 있다 라고 하면서 도면층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 레이어에 해당되는 객체는 다 지웠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화면에서 바로 객체와 레이어를 함께 삭제를 하고 싶은데 그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명령어 laydel을 활용해서 진행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창에 laydel 하시고 엔터 하고 삭제하고 싶은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 화면상에서 없어졌죠. 객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방금 제가 클릭한 의자와 가구 레이어가 삭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해주시면 정말 삭제를 계속 할 거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 라고 해주시면요, 레이어 창에 들어가서 보면 아까 있던 체어 레이어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만 객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레이어까지 삭제를 해 주신 거고요. 또 레이델이라고 입력을 하고 객체를 화면에서 클릭하실 수도 있고, 여기 명령창에 보시면 이름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름 클릭 하시면 지금 내가 레이어 창에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이 쭉 나오고요. 삭제하고 싶은 레이어들을 컨트롤 키 이용해서 다양하게 잡아주실 수가 있고, 확인하면은 이 도면층을 정말 삭제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삭제 하면 방금 제가 클릭한 도면층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레이어가 0번 레이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레이어를 가지고 레이델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도면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현재 도면층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델을 이용해서 삭제할 때 혹시 삭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 현재 도면층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뒤로 가서 그 다음 가시성 조절할 것은 레이 오프라는 명령어인데요. 이 화면에서 이 의자 객체의 레이어를 끄고 싶다면 이 객체를 선택하고 이 객체가 어떤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전구 모양을 통해서 레이어를 꺼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보다 조금 더 간단하게 레이 오프 엔터 하시고 끄고 싶은 레이어를 클릭 해주시고 엔터 하시면 지금 레이어를 삭제하는 게 아니고 화면에서 가시성 조절로만 객체를 꺼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금 꺼준 레이어를 다시 켜고 싶으시다면 레이 온 엔터 하면은 꺼졌던 레이어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레이 온 오프로 레이어를 껐다 켰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도면 부분 중에서 나는 작업을 이 부분만 한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만 객체 분리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분리에서 객체 분리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오른쪽 하단에 이 도형 아이콘 마우스 올려놓으면 객체 분리라고 나오죠. 클릭해 주시고 객체 분리 하시면 나머지 부분은
보이지 않고 원하는 부분만 화면에 놓고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여기서 객체 분리 끝 이라고 해주시면은 객체 분리로 꺼졌던 부분들이 화면에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lay ISO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lay ISO 엔터 하시고 분리할 도면층을 선택하시고 엔터 하면은 저는 지금 이 벽체 레이어만 선택을 했는데요. 객체 분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이 다 사라져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도면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는 Lay ISO를 통해서 이제 다른 것들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으면 자물쇠 표시가 보이죠. 여기서 이동이나 삭제는 안 되지만 이 객체의 스냅은 잡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나머지 객체를 참고해 가면서 본인이 원하는 레이어만 놓고 작업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취소하고 싶으시면은 Lay on ISO 하고 엔터 해주시면 다시 뒤로 돌아오실 수 있고요. Lay ISO 같은 경우에는 가시성 조절에 대한 설정이 하나 더 있는데요. 분리할 객체 외의 객체를 방금처럼 좀 흐릿하게 보일지 아니면 아예 없어지게 화면상에 안 보이게 할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설정 들어가셔서 지금은 저는 잠금 및 페이드가 되어 있는데요. 끄기라고 하고 원하는 레이어만 선택 엔터 하면은 벽체 레이어만 놔두고 나머지는 화면에서 꺼진 상태로 놓아주실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빠른 레이어 작업을 하고 싶다면 지금 제가 알려드린 팁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택했다가 뭐 하고 취소하고 선택했다가 뭐 하고 취소하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선택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한꺼번에 쫙 선택하는 방법이 없냐, 문자 같은 경우에 한꺼번에 쫙 선택해서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막 물어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사 선택이나 신속 선택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하면은 한꺼번에 그런 원하는 유형의 객체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자만 한 번을 쫙 선택해가지고 특성에서 문자 크기 일괄 조절하는 게 훨씬 바로바로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활용을 하려면 레이어 작업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화면에 보이는 이 샘플 도면에서 이 의자만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일일이 클릭해서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의자가 너무 많잖아요. ESC 키로 해제하고 의자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중앙에 보시면 유사 선택 클릭하시면 이렇게 의자 객체들이 전부 다 선택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는 문자 크기를 한꺼번에 변경하고 싶은데 이 문자만 전부 다 선택하고 싶다 하시면 이 문자 선택해서 마우스 우클릭 유사 선택 하시고 컨트롤 1번 누르면 특성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문자 높이 지금 6인치로 되어 있는데 10으로 변경해 볼게요. 10 엔터 하면은 도면 안에 있는 문자가 전체적으로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다시 뭐 4 변경하면은 전체적으로 4포인트 4인치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4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사 선택은 유사한 객체를 선택하는 거고요. 좀 더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빈 화면에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여기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신속 선택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속 선택을 클릭하시면 이런 신속 선택 창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뭐 도면층이나 선 종류를 선택하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일단 도면층을 선택을 해 볼게요. 도면층을 선택하고 값에서 원하는 한꺼번에 전부 다 선택하고 싶은 도면층을 클릭하시고 확인 하면은 정확히 의자 레이어를 가지고 있는 객체만 한꺼번에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 팁에 관해 설명을 드렸고요. 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이제 폰트가 사실 없는 경우에 어떤 폰트로 대체를 할 거냐라고 오토캐드가 처음에 물어보거든요. 대부분 그냥 이게 뭐야 하고 다 막 XXX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폰트가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본인이 만든 스타일은 아마 많이 없을 거예요. 스타일 목록을 보면 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스타일까지 같이 붙여넣기가 돼서 조심하셔야 될 게 유료 폰트도 있어가지고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고 충분히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서 한번 이번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도면을 하나 열어볼게요. 일단 도면을 열기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창이 하나 뜨는 걸 본 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XX 눌러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계속 하거나 아니면 현재 선택사항을 항상 수행하고 그냥 무시 해버리거나 아니면 대치의 지정을 클릭했다. 그랬는데 또 알 수 없는 이런 창이 나오죠. 이 SHB 글꼴을 찾지 못해서 지정하라는 창이 나오는데 이것도 뭔지 모르니까 그냥 X 아니면 취소. X 했는데도 또 뜨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XXX 해서 다 꺼버리죠. 그래서 한번 X로 꺼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문자가 물음표로 뜨는 경우가 종종 있을 거예요. 뭐 다른 데서 받은 도면을 열었다거나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물음표를 표시되는 문자를 정상적으로 표시되게 한번 돌려볼게요. 일단 가장 첫 번째로 할 것은 이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는 이 문자가 어떤 문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특성 또는 컨트롤 1번 눌러도 특성 창이 나오고요. 이 문자를 선택했더니 문자 탭에 스타일에 보니까 울릉도 L이라는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럼 명령창에 ST 엔터 해서 문자 스타일 편집기 창으로 들어가고요. 이 목록에서 울릉도 L 스타일을 찾아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으로 오류 메시지가 나오죠. 이게 지금 이 텍스트가 누락이 됐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저희는 txt.shx라는 이 뒤에 shx라는 폰트가 오토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폰트라 가볍고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txt.shx로 선택을 하고 한글 폰트 적용을 하기 위해서 큰 글꼴 사용의 체크, 오른쪽 큰 글꼴 사용은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WHG txt.shx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반드시 현재로 설정을 클릭을 하고 예 하고 닫기 하면은 이 물음표로 나왔던 객체가 다시 정확히 표시가 되죠. 근데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문자 스타일을 쓰는 것들은 바뀌는데 또 다른 문자 스타일을 쓰는 경우에는 그것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다른 쪽에는 문자를 선택해 봤더니 HY 울릉도 L이라는 문자 스타일을 사용하죠. 그럼 다시 ST 엔터 하고 들어가서 HY 울릉도 L 봤더니 또 이런 오류 표시가 나와 있어요. 그럼 다시 txt.shx 체크하시고 밑에 세 번째 하고 현재로 설정해 주시고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도면 하나에 이렇게 많은 문자 스타일이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여기저기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문자 스타일까지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필요하게 문자 스타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 스타일이나 치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잘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은 변경했으니까 한번 닫기 하면은 이쪽에 있는 문자도 전부 다 정확히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중에 이렇게 도면을 열었을 때 화면에 표시가 되면 SHX 파일에 대한 대치 지정을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큰 글꼴 사용해 표시했던 한글 폰트를 표시하는 WHG txt.shx 폰트를 누르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끝나고 계속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속 한 번씩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ST
하고 문자 스타일 창에 들어가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누락되어 있는 표시가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다 수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셔야 돼요. 또는 필요 없는 문자 스타일은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